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강의는 퓨전 360 스케치 따라하기입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활용한 기초 스케치와 응용에 관련된 강의이고요. 퓨전 360에서의 스케치는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2D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스케치는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정확한 치수와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스케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1강에서 배웠던 화면 제어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줌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손 모양이 나와서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는 1강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전된 화면을 기본 화면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저희는 뷰 큐브에서 이 집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 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다들 기억나시겠죠? 다들 한 번씩 복습을 하시고 이번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케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툴 메뉴에 보시면은 Create라는 글자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글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두 번째 Create Sketch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저희가 3차원 도면을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치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reate Sketch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노란 색깔 플랜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중에서 저희는 바닥에 있는 노란색 플랜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 바닥에 있는 노란색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닥면이 기준점이 되어서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 노란색 플랜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회색깔로 바뀌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닥면이 이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바닥에서부터 스케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다시 툴 메뉴로 돌아가 보면 아까와 조금 달라진 이 툴 메뉴들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전의 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있던 그런 메뉴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이런 툴들이 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면서 이렇게 스케치 탭이 하나 생겼어요. 이 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스케치 탭이 새로 생긴 건데요. 이 스케치 탭에는 라인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사각형도 그릴 수 있고 원형도 그릴 수 있고 곡선도 그릴 수 있는 이런 스케치가 가능한 툴들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툴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시 크리에이트 그 글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라인, 렉탱글, 서클, 아크, 폴리곤 이런 것처럼 이제 쭉 스케치와 관련된 메뉴들이 그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명령어들을 하나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선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렉탱글은 사각형을 생성할 때, 서클은 원형, 아크는 호, 폴리곤은 다각형, 일립스는 타원형, 슬롯은 장공 모양의 홈을 생성할 때, 그 다음에 스플라인은 곡선, 코니커브는 이제 방정식 곡선, 포인트는 점, 텍스트는 문자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 명령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적으로 라인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라인 명령어를 클릭해서 여기 캔버스에 클릭하시고 마지막 끝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선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를 쭉 늘린다면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서 선은 계속 끊길 때까지 계속 연장이 돼요.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이거는 이제 닫힌 곡선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건 열린 곡선이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서로 이제 곡선들이 서로 닫히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클릭하지 않으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나는 분명히 클릭했는데 왜 곡선이 나오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는 이제 클릭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일자로 뚝뚝 끊어지는 선을 만들고 싶으시면 클릭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엔터를 해주셔야 선이 잘립니다. 엔터를 안 해주시면 계속 선이 연장되거든요. 이렇게. 이 선을 끝내고 싶으면 무조건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선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렉탱글인데요. 이 사각형 만들기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2포인트 렉탱글, 3포인트 렉탱글, 센터 렉탱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2포인트 렉탱글의 경우에는 포인트 한 번, 2번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3포인트의 경우에는 한 번, 2번, 3번, 이렇게 3번으로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센터 렉탱글은 말 그대로 센터점에서 중심점 클릭 쭉 뽑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서클인데요. 서클의 경우에는 중심점에서도 만들 수 있고 2포인트, 3포인트, 뭐 2탄젠트, 3탄젠트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센터나 2포인트나 3포인트 서클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심점으로 원형을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2포인트로 원형을 만들고 싶으면 클릭해서 이렇게 2번의 클릭으로 원형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3번의 포인트로 1번, 2번, 3번의 포인트로 이렇게 원형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크인데요. 이 아크도 뭐 3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3포인트의 경우에는 1번, 2번,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이 아크, 이 호의
높이를 결정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꼭 찍어주시면 이렇게 아크가 만들어지고요. 조금 낮은 아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클릭, 클릭, 낮은 아크, 마지막 포인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낮은 아크가 만들어지고, 센터 포인트 아크의 경우에는 중심점과 여기 거리로 이렇게 아크를 만들겠다라는 명령어이고요. 보이시죠? 여기가 중심점이고 이 원형의 중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아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폴리곤인데요. 폴리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각형을 만드는 툴이고요. 클릭해 볼게요. 중심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육각형 옆에 이제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6자를 드래그해서 예를 들어서 팔각형을 원한다면 8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팔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엔터 쳐볼게요. 엔터. 그럼 나는 폴리곤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클릭해서 여기 6을 삼각형이니까 3으로 꼭지점 3개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클릭을 하고 육각형이면 이렇게 6자로 입력을 시켜주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육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들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다시 크리에이트로 돌아가서 일립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보시는 것과 같이 타원형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이고요. 중심점을 찍고 높이를 거리와 높이를 결정해주면 이렇게 타원형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다시 일립스, 중심점, 넓이, 높이 이렇게 타원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롯입니다. 슬롯 명령어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센터 투 센터 슬롯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두 번만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가락은 떼시고요. 마우스 본체만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고요. 이러한 스케치는 보통 이제 슬롯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품에 구멍을 낼 때 뭐 충전기를 꽂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스케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제 구멍을 뚫는 역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언의 눈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슬롯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여기 핏 포인트 스플라인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포인트 찍는 것마다 곡선이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무리는 엔터를 하시면 이런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핸들, 이 초록색 점, 핸들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곡선의 모양도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라인은 직선만 이렇게 끊어서 딱딱한 직선만 그릴 수 있다면 스플라인은 이런 점들을 통해서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무리는 엔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코닉 커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닉 커브는 이제 방정식 곡선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수치를 입력해줘서 이제 곡선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말 그대로 점, 여러 가지 점들을 찍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따라서 이런 라인들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텍스트는 제품의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주차 번호판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내가 이제 작성하고 싶은 부위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이제 조그마한 옵션 창이 뜹니다. 텍스트 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텍스트 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퓨전 360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안녕하세요까지 쳤는데 안녕하세요가 안 나오고 안녕하세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이거는 안녕하세요를 한 번 더 안녕하세요요라고 치면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전체 다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한글로 글을 작성을 할 때 오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끝에는 2번씩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이 글자가 먹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 앵글이라든지 이 텍스트의 높이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폰트 들어가시면 예쁜 한글 폰트들 많잖아요. 그런 한글 폰트들을 다운받으셔서 여기서 찾아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각 타임이라든지 엽서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글자 폰트를 가지고 글자를 완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꼭 마무리는 OK나 엔터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크리에이트 글자 버튼 옆에 모디파이라는 글자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만 가져다 대도 이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필렛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목깎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미리 이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러면 필렛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필렛을 클릭하시고 내가 뭐를 깎고 싶은 그 선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모가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오라는 뜻은 원형의 반지름을 뜻하는데요. 이 화살표를 쭉 잡아당기시면 22.5라든지 아니면은 10, 5mm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7.5, 지금은 이제 7.5죠. 7.5라는 거는 반지름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원형의 중심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깎이는 넓이가 이 원형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목깎기를 설정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R 값이 이제 1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원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 중심점을, 지금 점이 하나 나와 있죠? 중심점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 지금 20이라고 뜨죠? 20이라고 뜨면 이 전체의 파이가 20이고 여기 반지름이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림 기능인데요. 다시 모디파이로 들어가셔서 트림은 이제 가위 모양이죠. 말 그대로 교차된 선의 경우에는 그 선을 지울 수 있는 것을 이제 저희는 트림이라고 하는데, 이 트림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트림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교차되어 있는 선 중에서 나는 이 위에 있는 선을 없애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위에 있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쪽에 있는 선을 없애고 싶어 라고 하시면 다시 트림 기능을 설정을 하시고 여기 없애고 싶은 선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선도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다시 가져다 대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면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선이 서로 교차된 선이 잘려 나가고 이제 이렇게 선만 남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이 서로 교차가 되었을 때 얘네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스케치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다시 트림으로 들어가셔서 이 교차된 선 중에 안에 있는 선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선들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 명령어는 선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령어이고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서로 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선을 연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익스텐드 명령어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연장을 시키고자 하는 선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파란색은 내가 연장을 시키고 싶은 선을 의미를 하고 빨간색은 그 선에서 연장이 될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명령어는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는 트림과 다르게 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트림의 경우에는 서로 교차된 선을 잘라서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브레이크는 여기 직선이 도구가 되고요. 이 도구로 이 원형을 이제 컷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명령어로 실행을 해볼게요. 모디파이에서 브레이크 명령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자르고 싶은 본래의 개체, 원형의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과 이제 원형이 서로 교차되는 선들이 X자로 두 개가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얘네를 커팅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진한 파란색으로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기존에 자르지 않았던 원형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브레이크 명령어를 실행시켰던 개체는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셋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기능은 도형의 두께를 결정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파이에서 옵셋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내가 두께를 주고자 하는 그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와 함께 빨갛게 작은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고요. 이 바를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이제 치수가 변하는 게 보이죠. 빨간 박스도 조금 작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mm라고 친다면 이 본래의 박스와 안에 들어있는 작은 박스의 거리가 10mm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기존의 박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박스는 그대로 있고 안에 10mm만큼 간격이 들어간 작은 박스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이런 원형도 옵셋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안에다가 똑같은 원을 그릴 수 있고요. 원형뿐만 아니라 라인, 다각형, 스플라인 등 모두 옵셋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크레이트에서 라인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아까 선을 끊을 때 엔터를 눌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디파이에서 옵셋 명령어를 클릭해줍니다. 옵셋 명령어를 클릭해주면 이제 이쪽에 옵셋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랗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간격을 두고 싶은 개체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2번 해주시고 이 화살표 바를 쭉 잡아당기시면 이 거리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빨간 라인이 10만큼 벌어져 있고 2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20만큼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레이트에서 폴리곤에서 다각형을 한번 그려줄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모디파이에서 옵셋을 클릭하거나 지금 여기에 옵셋 단축키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단축키를 눌러서 옵셋을 실행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 옵셋 명령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다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빨간색 선과 이 바가 보이죠? 바를 안쪽으로 쭉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5mm만큼 이 똑같이 생긴 이 육각형의 모양이 이 본래의 육각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육각형과 안에 있는 육각형의 거리가 10만큼 이제 간격 띄워지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연습을 하시면서 다양한 편집 기능도 지금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케치 명령어와 스케치 명령어 편집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마우스와 스케치 명령어가 손에 익을 때까지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는 재미있는 스케치와 스케치를 돌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